민주당 도종환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청주 흥덕 도종환 의원입니다. 조혜옥 대위, 예, 주사를 잘 놓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냥 보통으로 놓는 것 같습니다. 김상만 자문위도 그런 말을 하고 주치의도 조혜옥 대위가 주사를 제일 잘 놓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통령이 혈관 찾기도 힘들고 또 1시간 이상 맞으면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조혜옥 대위가 놓으면 안심한다고 그래요? 사실이죠? 그런 말씀을 직접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선호 실장이 의무실장이 태반주사, 배곡주사, 감초주사 이런 것들을 대통령한테 처방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직접 주사를 놓은 건 조대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처방이 있는 한 제가 처치를 했습니다. 네. 경호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태반주사 구입한 거 200개 중에 80개가 재고로 남아 있고요. 또 배곡주사는 60개 중에 10개가 남아 있고 감초주사는 100개 중에 39개가 재고로 남아 있어요. 네, 이 재고가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처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주사를 했다는 건데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처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동하다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파손은 뭐 소수일 테고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네. 직원들이 한 10명 미만이라고 의무실장 그러던데 맞습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대부분은 저도- 대통령이 맞은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명 이내로 네. 기억합니다. 직원들 중에 맞은 사람이 10명 이내고 이 많은 양이 다 거의 대통령에게 그 처방되고 주사로 놓아지고 그랬다는 걸로 보면 되죠. 대통령에게도 놓고 직원에게도 처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4월 10일 기록을 보면 태반 주사가 5병, 감초 주사 2병, 배곡 주사 2병이 나오는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놓기도 합니까? 4월 10일이면 2016년을 예, 예. 말씀하시는 거 네. 맞습니까? 2016년 4월이면 제가 근무 안할 의무동에서 근무를 안 할 때입니다. 네. 아까 의무 동에 근무한 게 맞다고 그랬었죠? 4월 16일 날. 2014년 4월 16일을 말씀하시는 거면 2014년 4월 16일 날 이제 의무실에서 지난번에 의무 동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의무실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왜 의무 동이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 의무동이랑 의무실 교대 근무 전에 인수인계 기간을 4월 22일부터 5월 2일이었다는 걸 기억하게 됐고 4월 따라서 16일 날 그 전에는 의무실에 근무했었습니다. 4월 16일 날 신대위는 가글을 갖다 줬다고 하던데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의무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들은 바가 없습니다. 뭐 나중에 누구한테 전해줬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없어요? 네, 대통령님의 진료에 관한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제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남자한테 갖다 줬다 이렇게 신대위가 말을 하던데 그게 이영선 행정관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병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 비망록이 나오고요. 아까 이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이어서 묻겠는데요. 여기 우병호 팀이라고 하는 우병호 팀은 본인은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밑에 설명에 보면 예. 경찰 국정원 팀 구성 6급 국장급 이렇게 국정원 국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보면 정보 수집 경찰 국정원을 팀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병호 팀이라는 그 팀이 경찰과 국정원으로 구성된 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런데 네. 거기 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부 뒷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부도 뒷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상케이 국장 이렇게 그 법적 조치 취했던 것처럼 그렇게 잊으면 안 된다. 응징해줘야 한다. 리스트 만들어서 추적해서 처단토록 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한 주문들을 김기춘 실장이 했다는 거가 이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다음 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가 이 홍 씨 작품을 이렇게 폐륜행위라고 그러면서 바로 고발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지시가 내려온 것이 수첩에 기록된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민정수석실 아니면 김기춘 실장의 지시를 받은 어떤 사람이 했을 거라는 짐작을 우리는 하거든요. 예. 수첩에 7일 날 나오고 8일 날 바로 조치가 취해지니까 직접 관여한 적은 없습니까? 예,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것이 여러 사례가 있어요. 2014년 9월 11일 날 김동진 부장판사가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해서 이거 정치는 불법적으로 관여했지만 대선 개입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고 글을 올리거든요. 그 뒤에 이제 이 비망록에 또 직무 배제 방안 강구 필요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바로 9월 26일 날 김 부장판사한테 징계를 청구하고 그리고 12월 3일 날 정지 2개월 중징계가 내려지는 조치들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비서관에 의해서 김기춘 실장이 지시를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또 확인할 수 있어요. 2014년 8월 29일 군산 이영주 판사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재임용이라든가 뭐 영장 고려라든가 또 보수 애국단체 SNS 항의 사퇴 요구 등등이 나오면 그 뒤에 실제로 9월 2일 날 미래를 여는 청년 포럼이라든가 K스토리, 스토리K 이런 데서 탄원서 제출되고 그래요. 이런 조치들이 중간에 누군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우병우 증인이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건 없고요. 저는 비서관 입장에서 그 수석님이 업무 일지에다가 뭘 적어놨는지 왜 적어놨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도종환 의원 수고했습니다.